여러분, 오늘은 백신의 본질적인 작용 기전과 그리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리고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그날까지 2018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백신만 맞을 것인가? 현재까지 전세계 백신 접종 횟수가 35억 회를 넘겼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인구수도 10억에 근접합니다. 10억 명이라는 거죠. 전세계 78억 명 중에 10억 명이라고 하면 꽤 되죠. 선진국으로 한정한다면 접종 완료 비율이 50%를 초과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접종 횟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백신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치료제보다는 백신 우선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60%에 도달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거리두기 또는 봉쇄를 통해 확산을 억제하면서 백신 접종률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50%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란 예상은 결론적으로 빗나간 것이 되었고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된 듯 합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고 모든 과학자, 대부분의 과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일부는 아닌 과학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60%를 초과하는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새로운 전략의 키워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코로나19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자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을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사는 엔데믹의 시대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전히 백신도 중요하겠지만 치료제가 가장 중요한 대비책일 것입니다. 치료제 없이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백신 확보 경쟁보다 더욱 격렬한 치료제 확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치료제를 선계약하여 외부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원유로 수출을 금지했던 것처럼 치료제도 생산량이 얼마 없고 자국을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치료제 수출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이 말이 전반적으로 치료제는 초공급 부족에 있다는 거를, 부족일 수밖에 없죠. 치료제를 만든 국가와 회사가 몇 개 없잖아요. 유럽은 유망한 치료제 5종 이상을 선정을 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유럽 내 생산을 통한 장기 수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경쟁보다 치열한 치료제 확보 전쟁이 벌어진다면 셀트리온의 운명은 어떻게 말할까요? 생산 및 재고가 곧 매출일 것이고 단기간의 매출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매출로 이어지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2027년 연매출 30조, 2029년 영업이익으로 화이자를 따라잡겠다는 셀트리온의 비전을 더 앞당기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 백신 맞아도 소용없다. 속출하는 미국 사례.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미국 연애 전문 방송 진행자로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감염 사실을 공개했다. 백신 완전 접종 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을 돌본 후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된 사례가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엄격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셰들러 이분이 이름이신 것 같아요. 셰들러와 같은 돌파 감염 사례는 미국에서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지난달 수영장 파티에 참석한 한 병원의 의료진 11명 중 10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판명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 11명 중 8명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고 2명은 1차 백신을 맞았다. 그쵸? 지금 대부분 11명 중에 8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그쵸? 여기서 11명 중 10명이 델타 변이에 뚫렸다는 거죠.
19명 중에서 10명이 델타 변이에 뚫렸고 이 19명 중에 8명이 완전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자, 이 8명이 확진이 되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중 2명은 1차 백신을 맞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백신에 대한 작용 기전을 좀 언급하고 가려. 젊은 층은 무증상, 경증하고 물음표가 나왔어요. 20, 30대 위중증 환자 증가, 특별한 기저질환 없는 20, 30대 환자 갑작스럽게 중증 진행. 내용을 보니까 많은 수는 아니었어요. 부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 20대, 30대 한 명씩 발생을 했고요. 총 9명인가 중증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54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중 위중증 환자가 9명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20대 1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2명, 80대 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는 기저질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산 지역이면은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레캐노라를 적극적으로 투여하고 있는데 빨리 좀 투여받았으면 하는 그런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차관적으로 착안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요 독성이 세면 전파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독성이 약해지면 전파력은 강해지죠. 오리지널 대비 계속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이해는 독성이 좀 덜 약해지면서 전파력은 훨씬 세진다는 그런 소식이겠죠. 참고해볼 만한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특별히 이게 방심해선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후유증도 있고 그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나 면역관리나 빠른 선제적으로 초기에 경증의 초기에 잡히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백신 모범국 이스라엘 확진자 한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릿수로 급증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영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전 세계에서 백신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세의 이스라엘 첫 3차 접종 부스터샷라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백신을 투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국내에서도 1,600명이 넘어갔어요. 정말 델타 변이와 그 다음에 코로나는 전파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무증상 그리고 증상이 있다 해도 잘 초기 감기와 특별히 구분이 되지 않아서 전파력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치명률은 치사율은 낮을 수 있으나 전파력이 무척 강하다. 그러나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죠.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세계 현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꽂히게 되더라고요. 이따가 백신과 이제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그 이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확실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일 델타에 대한 동물실험 발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오랜 기간 가졌고 이제 치료제 시대도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찍히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의 시간은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32,000명 다시 늘어났죠. 인도 38,000명 많이 줄었는데 38,000명이에요. 브라질 57,000명, 러시아 23,000명. 여전히 지금 이게 한 나라에서 몇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3만 명대, 3만 8천 명대, 5만 7천 명대, 2만 3천 명대, 터키 6,900명대. 이것도 절대 작은 게 아니죠. 영국 4만 1,000명대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2,000명대에서 4만 명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백신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죠. 아르헨티나 19,000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가 이제 승인 소식 나오고 아마 여기 또 수출 소식이 나올 것 같긴 한데 54,500명이에요. 엄청나죠? 지금 1위로 올라서는 것 같아요, 거의. 콜롬비아 34,000명, 스페인 26,000명, 이란 23,000명, 멕시코 12,000명. 역시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기 전에 아직도 팬데믹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인류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진용 인천의료원 과장 코로나19 항체 지속기간 짧아 집단 면역 어렵다라는 말을 2020년 5월 20일 날 무려 1년 전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용 인천의료원 과장 누군지 알고 계시죠?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한 분이시죠? 자, 기억하시죠? 이슈픽 쌤과 함께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한 사투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강연 하면서 셀트리온을 레키노라주가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투여를 받고 정말 자기도 마음이 편했다 하고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던 그런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봤더니 1호 확진자 인천의료원 코로나와의 사투 1년 1호 확진자 치료하셨던 분이시고 감염내과 전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천의료원 감염병 대응 공로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다. 그래서 대단했죠.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이유를 봤더니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치료와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고안했으며 감염병 관리 예방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인천의료원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죠. 이분은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의료 원장님.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 변이도 빠르게 진행 중. 산소 호흡기 설치 병상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의 변화 대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때부터 1년 전부터 지금 코로나19 항체 지속 시간이 짧아서 집단 면역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이죠. 1년 전부터 이런 변이에 대한 부분과 집단 면역이 어렵다는 소식을 계속 언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바이러스는 항체 생성 이후 지속기간이 길지 않아 사실상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한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토착화 질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로 엔데믹을 얘기하는 거죠. 풍토병. 인천의료원에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해온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은 16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항체 지속기간 채 몇 달, 집단 면역 생성 어렵고 바이러스 변이 중. 김 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확인된 항체는 지속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번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도 재감염의 우려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준용 과장은 보통 코로나19 항체는 감염 2주째부터 생긴다. 그러나 최근 혈장 치료에서 실시된 항체 검사에 의하면 환자들의 항체가 몇 달 가지 않아 급격히 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혹용은 20년, 메르스는 1년 정도 항체 지속 기간을 갖는데 코로나19는 이보다 짧다. 이 같은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생성이 어렵다는 게 김 과장의 견해다. 일례로 최근 스웨덴에서 코로나19 군중 면역 실험, 집단 면역 실험이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스웨덴 인구의 2%만이 항체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이 지난 이후니까 조금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김 과장은 한 집단의 군중 면역이 생성되려면 항체가 오래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소 인구의 60%에서 70%가 항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인플루엔자가 해마다 유행하는 이유가 항체가 금방 소멸하기 때문이다. 집단 면역 생성은 어려워 보인다. 바로 이게 팬데믹으로서 엔데믹으로 가는, 그죠? 인플루엔자가 이제 엔데믹이잖아요. 타미플루 깔아놓고 백신 끊임없이 맞아도 계속 종식이 안 되는, 인류와의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코로나19가 처음 우한에서 발생할 당시 보라색과 달리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바이러스 염기 서열이 변하고 있다. 보라색에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계속 변이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우점적인 변이만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나온 변이는 상당히 많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점종 변이만 해도 영국발 변이죠. 알파, 그리고 남아공, 베타, 그리고 브라질 감마, 지금 인도 델타라고 하잖아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앞으로도 나오게 될 거고, 그쵸? 람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변이가 된다는 부분을 지금 이분께서도 언급을 하셨다는 부분이죠.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 형태로 출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의 유사한 형태지만 최근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분석해보면 이미 다른 형태로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은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염기 서열이 변했다. 전파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형이 생기고 있다. 바뀐 유전자형이 새로운 감염 상황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사스처럼 자연적으로 소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낮은 치사율과 높은 전파력이 그 이유다. 제가 아까 언급을 했죠. 사스의 치사율은 10%에서 20%, 메르스가 40% 정도였는데 코로나19는 이들보다 현저히 치사율이 낮다. 치사율이 높으면宿주가 바이러스를 더 많이 퍼지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전형이 적다는 거죠. 치사율이 높으면 숙주, 감염된 사람이 바이러스 더 많이 퍼뜨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 이유인 거고요. 또한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쉽게 이뤄져 전염을 막기 힘든 정도 변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의 무증상 환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바이러스에 또한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거를 이미 계속 언급을 김준영 인천의료원 과장님께서 1년 전에 이미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식약처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원리 및 종류입니다. 백신을 접종을 맞으면 면역세포라고 하는 B세포에서 중화항체가 생성이 돼요. 항체가 생성이 되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중화항체가 가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거죠. 이게 백신의 작용 기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백신의 중화능, 백신에서 맞고 우리 몸속에서 항체가 형성됐을 때 그 항체가 지금 변이에 대한 중화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감염증 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경로를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보이시죠?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그쵸?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금융과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에 의한 전파,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 침이 다른 사람의 밀접 접촉하여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잠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면역은 선천성 면역이 있고요. 그리고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이 후천성 면역은 혈액이 담당하는 거죠.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 역할을 한다고 하죠. 피탁지.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합니다. 또한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어쨌든 참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의 핵심을 담당하는 건 바로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상기구, 호염기구, 당구, 림프구가 있는데 핵심은 림프구.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림프구에 바로 T세포, B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세포가 킬러세포고요. 이 B세포에서 항체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면역이 있다고 하면 이 항체가 형성됐다. 후천성 면역이 담당을 한다는 거죠. 보통 면역원이 생겼다. 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겼다. 그러면 항체가 있다. 그런 거는 후천성 면역이 담당을 하는 거고요. 선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이 선천성 면역에는 NK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론이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세균에 감염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해요. 세포에 이 병원균 들어오면 인터페론이 인터페론 들어보셨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아서 번식을 못하고 할 수 있도록 교란작용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알파, 베타를 분비해서 이게 안 되면 감마까지 분비해서 NK, 내추럴 킬러 세포를 데리고 와서 결국 없애버립니다. 이게 3일에서 5일, 그 사이, 6일까지 갈 수도 있고 차이점이 있겠지만 요 안에 1차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걸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면역이 아닌 거예요. 감기 같은 게 이제 보면 아무리 약을 먹건 감기 백신은 없잖아요. 감기 치료제 먹고 한다 그래도 면역이 안 생기고 내년에 또 걸리고 1년에 몇 번씩 걸리는 사람 있죠. 그래서 얘는 선천성 면역에서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역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끝나면 이제 후천성 면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혈액, 그 중에 항체가 담당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바로 백신의 역할. 그쵸? 자, 지금 보시는 게 상피세포예요. 상피세포. 상피세포는 우리 몸의 표면이나 장기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로 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코로나 확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염이 되는 게 점막을 통해서,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상피세포 점막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감염은 상피세포에서 됩니다. 그쵸? 여기서 선천성 면역이 먼저 해결을 하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기점막을 뚫고 내려가서 후천성 면역이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염 자체가 이 상피세포에서, 점막에서, 그쵸? 호흡기 점막에서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백신의 역할은 뭐죠? 후천성 면역이라는 거죠. 혈관에서 B세포가 항체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감염 자체를 원천적으로 이 혈관에는 항체가 중화항체인지 어쨌든 백신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 이 상피세포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혈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셔도 혈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 담당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 백신이 맞고 가서 이 감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조금
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거를 백신의 예로 좀 들면, 백신은 원래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 사백신이라 그래서 죽은 바이러스나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면역을 갖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런 작용 기전을 가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간염 백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간염 백신은 어디서 역할을 하냐면 바로 우리 몸의 혈관에서 이 항체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술 한 잔을, 남의 술잔을 먹었을 때 내 입을 넘어가서 식도를 넘어가서 소화기관을 넘어가서 간에 가서 결국 혈관을 뚫고 내려가서 딱 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혈관에 뚫고 내려갔었을 때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들어오면 바로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간염 백신은요. 다른, 그러니까 작은 교정이라는 거예요. 백신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이황재 서울의대 명예교수, 백신 감염 예방 못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의 언급을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세계 100대 의학자 이황재 교수의 집단 면역 없었다, 영상 무단 삭제, 공론장이 파괴됐다. 그래서 방송 이름이 당시에 뭐 펜앤마이크라는 그런 부분에 나와서 출연을,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백신에 대한 부분과 지금 백신과 그리고 집단 면역이나 그리고 요즘 팬데믹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분이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거예요. 백신의 아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는 이유와 왜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통제가 결국은 안 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접촉, 감염 경로를 제가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요. 두 번째, 이 변이에 대한 대응력을 언급을 하고요. 세 번째, 이 항체가 몸속에서 되는 지속 기간이 길지 않다. 아까 이제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이 백신이 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역할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 문제가 크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날까지 2021 컬럼에서 남겨준 자료에 보면 접종 완료 비율이 50%를 초과한다, 선진국으로 한정하면. 그쵸? 이 정도 맞으면 사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접종 횟수이고요. 인구가 벌써 10억 명에 근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코로나 확진자를 보셨겠지만 어마무시하죠. 다시 한번. 그쵸? 이 자료가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결국 치료제도 언급을 하셨고, 결국은 이 백신 필요하죠. 백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간 동안,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기간 동안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확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경증에서 중증으로 막 몸이 병이 확산하는 그런 부분은 막을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중환응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그리고 또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확산하는 거를 막을 수 있겠죠. 이미 항체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백신과 치료제와 진단키트는 다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백신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 있고 더 많이 접종을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치료제의 시도는 반드시 도래한다. 그 부분을 지금 자료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이에요. 7월 15일. 근데 보면 이틀 연속 1600명대,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보면, 사진을 보면 폭염에 지친 선별유로소 의료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진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그런 압박감, 지난번에 한번 제 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사진을 같이 공유했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신문의 A5면에 대문짝만하게 코로나 대확산, 지면지를 다 할당을 시켰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비수도권 확진자도 일주일 새 2배, 4차 유행 정점 빨라야 4달 초,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그래서 확진자 곧 하루 2,000명 경고 하면서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참 이렇게 전 세계와, 그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와 국내에서도 확진자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치료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치료제의 투여 범위가 좀 내가 원하면 맞을 수 있게끔, 내 돈 내고라도 맞을 수 있게끔. 그쵸? 그리고 치료가 빠른 시간 안에 투여가 된다는 거죠. 왜?
아무리 전파력이 세지고 독성이 약해진다 그래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휴유증이 생길 수 있는 중증으로 가게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천은민 교수님도 갑자기 말씀하셨죠. 어느 순간 중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게 가장 치료제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주주분께서 청와대 청원도 하시고 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치료제가 있는데 좀 많은 사람한테 투여가 되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대확산되고 있는데 확산되는 사람들에게 많이 지금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참 좋겠죠. 셀트리온 항상 크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점과 선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여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결하고 또 다시 점, 선이죠. 이제 다시 연결하고 점, 다시 연결하고 점, 다시 연결하고 점. 그럼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뭐 한 2만 원에 매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가 뭐 10만 원에 매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매수가가 15만 원 평당가가, 그리고 뭐 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마음 상태와 여러 부분의 차이점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건 모든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 전자에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40만 원 근방에서 잡아주셨던 분도 시차를 두고 반드시 이 셀트리온의 목적지는 한참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셀트리온의 앞으로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과 현재 제품들,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쟁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부분을 이제 실적으로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서 증명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셀트의 역사 속에서 시차를 두고 반드시 증명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있죠. 경제적 해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는데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시차를 두고 갈 겁니다. 확실성의 99.9% 큰 그림에서 본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셀트리온은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큰 그림에서 99.9%. 모든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빚을 내거나 무리수를 두게 되면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리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계속 지지 않다가 보면 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수익 낼 수 있어, 나는 먹으려고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막 서두르게 되고 결국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배탈나게 된다는 거죠. 지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칙을 지키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원칙이라는 전설로 불리게 됐는지, 이 원칙을 지키게 되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으로부터의 독립, 시간으로부터의 독립을 셀트리온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는 같이 꼭 이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들 내시고요. 내일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뭐 많은 이슈가 호재와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 그 부분을 우리 셀트리온의 주주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